여러분, 1997년 서울에 살고 있었던 한 아이의 엄마 김씨는요, 당시 75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엄청 짠순이신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5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네 엄마한테 가서 받아, 할미는 돈 없어 이러면서 손주 용돈 한 번 주신 적 없는 그러신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 이 손주의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한인 거예요. 아니, 손주 용돈 한 번 안 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 고맙다고 선물 하나 해주신 적도 없고, 아주 그냥 죽어서도 돈을 싸집어 들고 갈 양반이야. 소녀딸한테도 자린고비셨던 할머니. 하지만 이 소녀딸은요, 그런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씨의 딸이 저녁에 엄마 아빠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 할머니가 숨을 안 쉬어. 이 말에 놀래가지고 할머니 방으로 딱 가보니까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작별 인사 뭐 이런 것도 없이 너무나도 갑자기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가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은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돈밖에 모르시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가셨네요. 남들처럼 구두쇠로 사셨으면 유산이라도 남겨주시던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가셨네요.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요, 할머니의 옷이라든지 유품을 다 태워드렸어요. 갈 때 가지고 가시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요, 이 며느리인 김씨의 꿈에 이 김씨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 김씨는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여기는 웬일이세요?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웬일은 돈 좀 달라고 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에 이 며느리 김씨는요, 어머니 살아생전에도 그러시더니 돌아가셔서도 어쩜 이리 변한 게 없으세요? 영도 남들처럼 다 했고 쓰시던 물건도 다 태워드렸잖아요. 또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모난 거 2개가 있어.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만 날 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고 김씨는 꿈에서 깨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꿈이죠. 네모난 게 2개가 있어.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만 날 다오. 이 말이 내내 걸렸던 김씨는요, 어머니의 방을 다시 한번 뒤져보게 됩니다. 네모난 거 찾으려고. 그런데 옷장 맨 위에 작은 공간에서 할머니의 지갑이랑 김씨의 통장이 나온 거예요. 지갑이랑 통장 둘 다 네모죠. 지갑 안을 봤더니 현금 5만 원이 들어가 있네. 근데 내 통장은 여기서 왜 나와? 통장에는 얼마가 있나 봤더니 웬걸 개뿔 아무것도 없어. 잔액 한 1,900원 정도? 어머니가 지갑에 있는 돈 내가 가지고 1,900원이 들어있는 통장 이거를 보내달라고 하신 거구나.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면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씨는요, 네모난 것 하나를 보내달라라고 부탁했던 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을 본인이 가지고 이 통장은 불에 태워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자전거 좀 사줘.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걸 어떻게 사줘. 아니야, 내 친구는 자전거 5만 원 주고 샀대. 사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지갑 안에 5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그런데 바로 다음날 딸이 5만 원 주고 자전거 산 친구 있다고 자기도 자전거를 사달래.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어머니가 손녀딸 자전거 사주라고, 선물 사주라고 마지막으로 주시고 간 선물인가 보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씨는요, 바로 이 돈으로 딸의 자전거를 사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전거를 사주고 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 딸이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너무 놀란 김씨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괜시레 어머니한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놈의 자전거 때문에 도대체 어머님은 평생 돌아가셔서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다행히 이때 딸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돼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날 이 김씨의 꿈에 또 시어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김씨는요, 무서워한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따져 물은 거예요.
아니 어머니 잘 만났어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모난 거 하나만 보내달라면서요.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 돈 5만 원 쓴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꿈에서 깨게 되신 거예요. 꿈속에서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딸이 다쳐가지고 속상하니까 그 한풀이를 다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딸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딱 됐는데 아니 웬걸 자전거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딸 무릎에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딸의 무릎 관절 사이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고. 다행히 수술을 하면 제거는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당장 딸의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술 공짜로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김씨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씨는요 대출을 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출도 안 된대. 와, 딸 수술은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때 은행에서 김씨 이름으로 된 계좌 잔액을 모두 확인을 한번 해보자. 금액이 줄어들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라면서 이 김씨의 모든 계좌 잔액을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아니 돈이 있다는 거예요. 계좌에 돈이 있으신데 대출 안 받으셔도 되겠는데요? 에? 돈이 있다고요? 저는 통장에 돈을 넣은 적이 없는데. 김씨의 이름으로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불현듯이 김씨 어머니가 생각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요 김씨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지갑, 이 지갑에 자꾸를 다 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가 아니라 지갑, 이 지갑을 다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웬걸 그 지갑 안에서 며느리 김씨의 이름으로 된 현금 카드가 어머니 지갑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했던 네모난 거 2개는요 지갑과 통장이 아니라 지갑 안에 있었던 현금 카드랑 통장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 김씨는요 이 현금 카드 안에 있었던 돈으로 딸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 김씨도 모르는 이 며느리의 현금 카드가 왜 시어머니 지갑에 있었으며 왜 거기에 돈이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까 자신을 모시느라 고생만 하는 이 며느리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던 이 시어머니가 김씨가 다른 일을 할 때 몰래 이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빼가지고 며느리 몰래 며느리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은행 거래에 서툴렀던 이 시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입금을 못하니까 옆집 아주머니한테 매번 돈을 주면서 여기에 입금 좀 해줘 라고 매번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옆집 아주머니는 은행에 매번 가기가 힘드니까 현금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무통장 입금으로 계속 돈을 넣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통장에는 통장 정리를 따로 하지 않는 한 1,900원 정도밖에 안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옆집 아주머니까지 이사를 가버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 돈을 아는 사람이 없어. 이 돈의 존재가 떠버린 거예요. 소녀의 무릎에서 자라고 있었던 종양, 그리고 남겨진 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며느리. 이에 너무 답답했던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알려주신 건 아니었을까요? 옆에가 실제 며느리이십니다. 모자이크는 제가 따로 한 거고요. 이분의 인터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손들 잘 되라고 저 세상에서 좋은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고요. 저 세상 가셔서 지금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죽고 나서도 남겨진 사람들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돈은 남겨져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손주가 또 몸이 아픈데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과 함께처럼 뭔가 신한테 빌어가지고 답답하니까 한 번만 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나오신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7년도에 일어났었던 한 기이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